상담을 하신 분 중에서 본인은 커피 전문점 커피 한 반절 이상을 마시면 불편해지기 때문에, 매우 불편해지기 때문에 반절 이하로 마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의 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외에도 공황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알려져 있는 것이 몇 가지 물질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물질들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또 질문을 받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커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또 이 커피와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 커피를 섭취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커피의 기본적인 작용은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이제 카페인이라고 하는 주 성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에 들어가서 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과 경쟁을 하여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주로 진정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카페인이 아데노신과 경쟁적인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 아데노신의 기능을 좀 방해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각성이라든가 또 강심, 이뇨작용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제 성인에게 있어서 하루 1일 최대 섭취량, 허용 섭취량을 카페인을 400mg 이하로 제시를 하고 있고, 임산부인 경우는 300mg 이하,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체중당 2.5mg 이하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2018년 2월에 몇 가지 조사를 통해서 카페인 음용 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칼슘과 철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한 골다공증 환자나 또 철분이 부족한 빈혈 환자들은 카페인의 과다한 섭취를 자제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임산부들에게서는 이제 300mg 이상으로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자궁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기 때문에 저체중아가 출생할 확률이 높아지거나 또는 유산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여 이 300mg 이하로 섭취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카페인은 민감도와 분해도가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수면장애나 또는 잦은 소변, 가슴 두근거림, 위장장애, 근육경련 이런 현상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카페인 섭취를 좀 조절을 해야 되고 자제를 하는 것이 좋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불면증이라든가 또 불안장애나 비정상적으로 심장박동이 이제 뛸 때에는 카페인 섭취를 중단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하고 우리 몸에서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이제 생기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 의학적으로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물질, 약물 치료 중에 이제 유발된 불안장애라고 하는 것과 카페인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우리가 공황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이제 술과 그리고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이제 커피, 그리고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음료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향정신성 약물들이 이제 이런 불안과 공황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치료를 위해서 투여하던 약물들을 이제 갑자기 중단할 경우에 불안과 이런 공황 발작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물질들로는 이제 진정제라든가 또는 수면제, 그리고 항우울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질, 약물 치료로 유발된 이제 불안과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1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한번 이런 불안과 극심한 불안과 공황 발작이 나타났을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한 달 정도 한번 기다려 보신다면 그 안에 웬만하면 이제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한번 발작이 시작되어서 이런 것들이 잘 해소가 되지 않고 1개월 이상 넘어간다면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원인과 질병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개월이란 시간을 한번 충분히 고려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페인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카페인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약 250mg 이상의 고용량의 카페인을 섭취를 하고 이 카페인을 사용하는 동안에
다음 12가지 증상 중에서 한 5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그 일상생활에 장애나 그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12가지 증상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이제 안절부절함, 그리고 신경과민, 흥분, 불면, 안면 홍조, 이뇨, 위장관장의 근육 연축, 사고와 언어의 이제 두서없는 흐름, 빈맥 혹은 심부정맥, 그리고 짖을 줄 모르는 기관, 그리고 정신운동 초조, 이런 12가지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카페인의 중독 상황들은 또 이제 불안이라든가 공황 발작과는 조금 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